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토론토가 또 이변이 나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만 어제 이제 표 구매하시고 조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력으로 또 미러키 언더를 또 가져가면서 축구랑 함께 저 뭐였냐, 저 스위스 경기였었죠. 네, 스위스 대 슬로베니아 경기 언더 조합해가지고 3배 깔끔하게 승부 잘 뛰어서 풀베팅 저도 어제 잘 먹었습니다. 3배.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한 경기예요. 이제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도 사실 미러키의 공격에도 의심을 해야 되고 다저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양팀 모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잘 잡고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그 정보 전달 조금 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는 보시다시피 프레디 페랄타 대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자, 일단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미러키의 팀 내에서는 완벽한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발 자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호세 킨타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호세 킨타나를 쓰지 않고 프리스터를 등판시켜갖고 살짝 당황을 했어요. 저도 프리스터가 한번 삽질을 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불안했었지만 그래도 잘 막아내면서 미러키가 잘 버텼는데 그 공격 상황이 다저스도 좀 억울한 상황도 있었었죠. 이 플레릭이었나요? 중견수 완벽한 이 점프 캐치 타이밍에 공을 이제 건져냈고 홈런성 타구를 이제 벽에 맞고 떨어지는 걸 바로 잡아가지고 송구를 해서 이제 중견수 플라이 더블 플레이를 또 역사적으로 미러키가 또 전례 없는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다저스의 말루 찬스를 무산시키고 한 번 더 있었던 말루에서 결국 아쉽게도 이 다저스가 기회를 더 살려내면서 이제 미러키가 경기를 내어주는 그런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저스 입장에서도 그래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그래도 이제 스넬이라는 든든한 선발 자원이 완벽하게 마운드를 지켜줌에 따라 오늘 경기에서 불펜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불안 요소가 생긴 게 결국 사사키의 부하입니다. 사사키가 어제 경기에서 이제 아웃카운트 2개 잡으면서 안타 하나와 볼넷 2개로 결국 실점을 하고 말았고 이 트레이닝까지 올리는 상황을 연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미러키도 정말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막판에 결국 이렇게 따라잡는 그림을 나름 허용했다는 점에서 다저스는 오늘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불펜에서 지금 다저스는 야마모토와 그 다음에 오타니, 스넬, 그 다음에 글래스노우 뭐 이렇게 선발 자원들이 있는데 글래스노우를 불펜 자원으로 빼기보다는 선발 자원으로 빼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마모토가 던지는 이닝이 사실 5이닝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다저스는 오늘 경기에서 불펜을 조금 더 자원을 더 활용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저스 입장에서도 불펜 운영을 할 때 결국 지금 계속해서 등판을 하면서도 좀 불안 요소를 가져가게 만드는 이제 베시아라든지 시엔이라든지 얘네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나왔던 트레이너도 마찬가지고 엘리케즈도 있긴 합니다만 걔네들이 나왔을 때 과연 미러키 타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불안 요소가 좀 생긴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결국 이제 글래스노도 불펜으로 옮기고 사사키도 불펜으로 옮기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 커쇼 등판시킨다는 것은 이미 패착이 있었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서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저스가 오늘 불펜 운영은 꽤나 이제 선발 자원들이 아니라 불펜 자원들로 좀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미러키가 거기에서 희망을 좀 보게 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시즌에 미러키는 다저스와 정규 시즌 경기를 하면서 6경기 6승 0패를 했고 해당 스코어만 하더라도 뭐 31득점 뭐 13실점? 16실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미러키가 다저스를 거의 투수전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이겨냈었고 야마모토도 7월달에 미러키 상대로 등판을 해서 0.2이닝 만에 그대로 몰락하면서 조기 강판을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완전히 털려버리면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미러키 전에 야마모토 다시 등판을 하게 되고 또 기사가 나왔는데 야마모토가 이번에 그렇게 한번 불안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머리까지 염색을 하고 스타일 좀 바꿔가지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던지겠다라는 각오를 좀 내비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머리 스타일 바꾼 게 그 경기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야마모토가 오늘 경기에서 진심 펀치를 조금 날릴 거다라는 예상은 하게 돼요. 근데 그 힘이 들어갔을 때 야마모토가 좋은 투구가 과연 나올 것인가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마모토도 분명히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그 야마모토의 커브와
스플리터를 활용해서 미러키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미러키 타선이 분명 공략함에 있어서 이 우투수의 공에 그렇게 약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페랄타가 결국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미러키가 이거를 업셋을 만들어내고 시리즈 타이를 만들고 다저스 원정을 갈 것인지를 좀 정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페랄타가 그러면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페랄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적 자체만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다저스의 입장에서도 긴장을 해야 되는 선수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오타니의 부진이에요. 근데 오타니가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치명적입니다. 지금 가을 야구하면서 오타니가 디비전 시리즈부터 20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앤디 파이즈가 27타수 1안타로 지금 심각한 부진을 이제 리드오프와 이제 상위 타선과 중위 타선을 하위 타선을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역할에서 이게 부진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저스의 타선이 더욱 터지면 오늘도 보셨겠지만 이 프레디 프리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잘해주고 있는 타자들 걔네들의 어깨가 계속해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다저스의 지금 한계지 않나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다저스가 가을 야구를 하면서 정말로 복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지금 토미 현수 에드먼과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가을 키케죠. 가을 키케. 얘네들은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 정말 복덩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역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생각 이상으로 좀 크다라는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다저스가 좀 공략을 완전히 못할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윌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오타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테오스카도 마찬가지고 이 페랄타에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프레디 페랄타에게 12타석 볼넷 2개 포함해서 9타수 3안타 중에 2개가 홈런이었어요. 그만큼 장타 생산이 오타니가 페랄타에게 되었다라는 점은 오늘 오타니가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불안 요소도 챙겨가게 만든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럼에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 경기를 다저스 사이드로 좀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결국 미러키 입장에서도 오늘 프레디 페랄타가 길게 던지지 못하면은 불펜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부담감을 가져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정말로 그거는 감당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 페랄타가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5이닝 정도 선에서 던지고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이번에 가을 야구 한 거 헙스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페랄타의 제구가 제정신은 아니고요. 두 경기 모두 홈런을 쳐맞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피안타는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장타에서 실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볼넷 때문에 위기를 만들고 특히 경기 중반이 되어가지고 그 페랄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염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이번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프레디 페랄타가 당장에 피안타율 이런 게 높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되었던 게 6회부터였습니다. 이번에 가을 야구를 하면서도 프레디 페랄타는 6회에 올라와서 무너졌었고요. 페랄타가 이번 시즌에 정규 시즌 치르면서 1회부터 5회까지 피안타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회가 4회예요. 4회 피안타율이 2할 1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얘가 6회에 올라오면은 2할 9푼 1리로 피안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WHIP도 1.54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7회에 올라와서는 딱 이번 시즌에 3번 올라왔는데 피안타율 3할 7푼 5리에 WHIP 2.4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던졌던 이닝이 사실 없었어요. 7회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반갑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표.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페랄타는 길게 던질 수는 사실 없어요. 미러키가 기대한다라는 게 오늘 페랄타의 거의 완투 수준의 피칭으로 1차전에 불펜이 과하게 썼던 거에 대해서 그거를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미러키의 플랜인데 이제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페랄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미러키가 불펜이 계속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경기 이제 코에닝이 멀티닝 던졌으니 오늘 이제 한번 쉬게 2차전 쉬고 거기 이제 애쉬비 나와서 이제 연투는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외에 지금 불펜 쓰지 않은 선수들 생각하면 오늘 미러키가 퀸타나로 이제 1+1 전략까지도 꺼낼 것도 감안은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그 외에 지금 불펜 쓸 수 있는 게 닉 미어스와 그랜트 앤더슨까지도 자원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자체가 저는 페랄타의 비중이 크지 않아진다면 지금 미러키가 이번 이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보여준 불펜들의 성적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괜찮은 수준의 피칭이 나올 수 있다. 마운드가 견고하게 버텨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미러키의 선발진보다는 불펜에 대한 신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러키가 공격에서 조금 더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사실 스네리 공은 제가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반대 입장에서 그 공을 바라보면서도 제발 못 던져라라고 바라봤지만 칠 수 있는 공이 사실은 아니에요. 체인지업도 너무 예리하고 커브 각이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하이 패스트볼이랑 섞어 던지면서 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략을 한번 당한 적도 있었고 야마모토의 포신 패스트볼이 확실히 묵직하게 들어온 것도 맞지만 단조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확실히 지금 야마모토가 성공하고 있는 것도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빠른 공보다는 결국 변화구였거든요. 근데 미러키 타사들이 이 빠른 공의 타이밍을 잡아버리면 야마모토도 털릴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은 미러키가 그래도 정규 시즌에 6승 0패라는 다저스를 상대로 압도적 상성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제 그거를 살려낼 수 있다라면 오늘은 지는 경기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미러키가 이거는 시리즈를 타이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 경기 자체가 오늘 경기 이제 이 타격에 있어서 미러키도 잭슨 추리오가 계속해서 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타구니 부상이 있음에도 계속 출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저스 입장에서 타선 부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있다라는 것은 9번 어제도 파이스가 9번 나왔거든요. 앤디 파이스가 1번에서 다저스와 다저스 오타니와 파이스가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대량 득점 구간은 다저스도 사실 잡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러키가 홈에서 그 장타력을 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미러키 쪽으로 좀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결론은 좀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단 이 경기가 지금 사실 구매하면서 제 예상은 미러키의 승사이드입니다. 미러키의 승사이드긴 한데 지금 다저스의 프로토 배당과 그 다음에 해외 배당 차이가 거의 없어요. 프로토가 1.73배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1.79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시기에 국내에서 다저스의 배당이 좀 높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구매를 했을 때 이게 뭐 해외 거주자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프로토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구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ROI라고 하죠. 그 ROI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내가 이걸 잘 베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쪽은 다저스 쪽이에요. 그만큼 배당 이득을 많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당이 지금 국내에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 분석으로는 이 경기는 사실 배당 욕심을 버리고 2.5 프렌에 가면 터지지 않을 경기예요. 2.5 프렌에다가 축구 엮어가면은 그냥 2배 정도 맞추는 선에서 구매를 한다 했을 때 터지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페랄타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경기라서. 그래서 저는 그쪽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배당이 맛이 없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 분석상으로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미러키의 타선이 그냥 물러날 싸움이 아니고요. 이게 다저스의 타선도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타격 수치 자체가 이제 지금 제가 분명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리즈를 치르면서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았었죠. 그렇다 보니 오늘도 다저스의 득점 수준을 따졌을 때 페랄타가 무너지는 수준과 이제 미러키가 따라가는 수준 다 고려를 하면 3점 이상의 다저스의 대승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역배받은 미러키까지도 보는데 해외에서 미러키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게 조금 거슬립니다. 이게 이제 또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해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가을 야구 산정해서 제가 또 이거 야구만 조금 멤버십 분들 다른 종목도 다 보여드리죠. 예, 다 이제 정리해드리는데 야구만 조금 공유를 조금 해드리면 공개를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다저스와 미러키의 구매 흐름입니다. 이 커버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배팅 구매율 자체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북미 마켓 기준으로 45대 55% 비중으로 미러키에게
약간의 더 많은 표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매 자금 같은 경우에는 30대 70으로 미러키 쪽으로 더 많은 돈이 훨씬 압도적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수치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은 지금 이미 미러키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 좀 미러키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고도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배당의 흐름 자체는 다저스의 배당이 빠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분명히 빠지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클수록 더 배당이 빠진 거거든요. 배당은 다저스 쪽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래도 이 돈의 흐름은 거짓말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돈의 흐름을 좀 많이 믿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분석상으로도 미러키 타선이 야마모토의 공을 못 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페랄타가 던져주고 위기 상황에서 6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6회부터 마운드 교체가 이루어지면 다저스의 불펜도 어제 하는 거 보면은 많은 점수 못 낸다. 미러키가 오히려 다저스의 그럼 약한 불펜, 진짜 불펜들이 등판했을 때는 공략당할 여지가 생기고 시리즈가 미러키가 홈에서 두 번 다 필라델피아처럼 다 닦이고 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미러키 승 사이드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되고, 언오버로는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라면 이 경기는 오버가 나야 돼요. 근데 플레이오프라는 게 불펜 운영이 타이트해지면 타이트해질수록 점수는 굳혀지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불펜 운영이 또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오버로는 오늘 조금 노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미러키 사이드 보고요. 가장 안정적이다 생각되는 건 2.5 프렌,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선택지로 가져가자면 고배당으로는 미러키 역배밖에 없다. 근데 베팅하면서도 프로토 베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좀 큰 경기이긴 합니다. 해외에서는 2배가 이미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고, 저는 욕하는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에서 축구 얘기 조금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이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